안녕하십니까. 교육개발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목차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서 첫 번째는 TA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TA로서 활동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전략, 그리고 TA에게 필요한 역량, 네 번째로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도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우수 TA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TA로서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A는 티칭 어시스턴트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TA가 하는 역할로는 교수님의 관리하에 수업에서의 토론, 시험, 퀴즈, 문제풀이, 그리고 수업시간 외의 면담, 시험과 관련된 출제, 채점, 피드백 등의 전반적인 수업을 보조하는 활동을 하는 본교 재학생을 의미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TA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학생들 대답을 살펴볼까요? 학생들은 TA에게 바라는 역할로 전공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어서 멘토로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뭐 과제 공지, 점수 게시 등의 그런 어떤 운영의 역할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학생들 개인을 상대하니까 친절함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TA의 역할을 저희 센터에서 이제 뭐 학생들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고 다른 문헌을 통해서 정리한 TA 역할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업 내용에 관한 내용 전문가, 마지막으로는 수업에서의 학습을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촉진자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A 역할 중에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운영자는 강의 계획서를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리고 교수님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고, 시험, 과제 등의 일정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안내하고, 그리고 기자재 관리하고 시험을 감독하는 등의 수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업이 매끄럽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운영자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용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살펴볼까요? 내용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뭐 비교적 여러분에게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처음 들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원생인 선배인 TA로부터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답을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학습 내용과 관련된 사례나 자료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설명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팁을 얻기를 바라고 하는 등등의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종합해서 저희가 TA 역할 가운데 내용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TA의 역할은 촉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촉진자는 학습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아는 것과 관련돼서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뭔가 학생이 노력하는 데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뭐 사례를 이야기해줘서 학생들이 학습 동기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교수님보다는 뭐 연령 면에서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텍스트 면에서 학생들과 가깝게 여겨지니까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가까워지는 것 등등의 역할을 학습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촉진자로서의 TA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TA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영자, 내용 전문가, 촉진자로서 역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TA로서 활동을 하실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운영자로서 혹은 뭐 내용 전문가로서 촉진자로서 역할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운영자이면서 촉진자 역할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운영자이면서 내용 전문가이면서 촉진자 역할을 하시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세 가지 역할을 상황에 맞게 또 학생에 맞게 수업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 센터에서나 이제 뭐 TA 교육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TA 활동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A 활동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인 시간 관리, 그 다음에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세 번째는 시험 감독, 그리고 이제 TA 활동에 있어서 유용한 팁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시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바꾸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으로서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임해야 되는 어떤 활동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은 아마 학생으로서의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원생들은 이제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교수님과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교육과 같이 이제 TA로서 활동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매끄럽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TA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도 시간 관리를 해서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근무 시간을 정해서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고 그에 따라 계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 관리 전략을 살펴보면은 일단 수업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수업 시간 앞 뒤로 수업 준비하고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수업과 관련돼서 필요한 교수님과 이제 수업 진행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시간을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메일이나 아이캠퍼스에 질문을 확인하는 시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TA로서 활동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하시는 것,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Q&A 세션을 운영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하시는 것, 또 학기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의 시기가 주로 이제 될 터인데 시험을 감독을 하고 또 채점하는 시간을 정하시는 것 등등이 이 전체적인 활동들이 체계적인 시간 관리에 포함되는 TA 활동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학기 초가 조금 지나서 이제 3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학기 초에 TA로서 이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공지되어야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TA로서 근무 시간, 오프라인은 언제, 온라인은 언제라고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이제 주요 방식, 소통 창구, 온라인을 주로 하실지 혹은 오프라인을 주로 하실지를 정해서 그것을 안내하는 게 필요하고, 질문 시 유의할 만한 사항, 가령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은 그런 그림을 캡처해서 같이 첨부를 한다거나 등등의 질문을 할 때 질의응답이 매끄럽게 되기 위한 어떤 유의할 사항, 그리고 Q&A 세션을 운영하신다면 Q&A 세션의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는 것이 학기 초에 공지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아직 학습 내용이 굉장히 많이 지나간 상태는 아니니까 지금까지 아직 공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교육 이후에 교수님과 상의하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시면 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TA 활동 전략으로 두 번째 전략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생 TA를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보다 좀 더 가깝게 혹은 편안하게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호작용을 하실 때 주의할 만한 전략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호작용을 하실 때는 자신감 있는 지도를 위하여 수업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면대면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시거나 활용하시게 될 텐데, 이때는 규칙을 정해서 상호작용에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으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전화를 그냥 이렇게 문득
한다 하면은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먼저 메시지로 질문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능한 시간에 답을 듣도록 한다거나 혹은 뭐 그런 어떤 이제 전화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때만 답변이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리 이제 안내할 만한 사항으로는 그냥 본인의 핸드폰이나 잘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은 상호작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과 상호작용에서 세 번째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닌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먼저 어떻게 다가가는 건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교수님이든 TA든 이렇게 학습에 있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학습을 이끌어낸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를 이제 교수자 쪽에 기대를 하는데, TA도 이제 교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먼저 다가가시는 것을 이제 원활한 상호작용의 시작으로 보는데요. 이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뭐 수업과 관련돼서는 어려움이 없느냐, 혹은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점에서는 뭐 지난 뭐 어떻게 뭐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다, 뭐 멋지서 보인다 등등의 칭찬을 한다거나 그런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칭찬이 있을 수 있고요. 수업에 관해서는 뭐 어려운 점이 없는지, 뭐가 잘 해결이 됐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적절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처음 TA를 하신다면은 TA로서 조교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익숙해지는 어떤 뭐 이렇게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T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충분히 이제 뭐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뭐 수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TA 활동 전략은 시험 감독입니다. 시험 감독은 어떤 활동이신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시험 감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은 시험이 있기 전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교수님이나 혹은 동료 TA들과 회의를 실시해서 시험이 이제 몇 분 동안 진행이 되고 몇 문항에 있고 시험 문항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회의를 먼저 해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이렇게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셨다면은 그에 대해서 시험 감독 들어가셔서는 학생들한테 분명하게 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로는 뭐 부정행위를 하시면 안 되고, 스마트폰은 꺼야지 되고, 소지품은 어떻게 정리해야지 되고 등등이 있겠습니다. TA 활동 전략에서 마지막으로 TA 활동 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TA 활동 팁에는 이거는 좀 이렇게 경험적으로 학생들로부터든 혹은 이전에 TA를 하셨던 분들로부터 들은 중요한 유용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질문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가능하면 차분하게 응대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 자체로 이제 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대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를 할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고자 하기보다는, 반박을 하고자 하기보다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으니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시간을 두고 이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TA 본인들도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라 라고 하는 건데요. TA로서 활동하시다 보면 나오는 문제나 어떤 교수님으로부터의 전달이나 등등은 굉장히 공식적인 성격을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공식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머리로 기억하고자 하시기보다는 뭐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수첩을 통해서 기록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면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번째는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류한다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든 혹은 전달하시는 것이든 아니면은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거든 충분히 본인이 이제 스스로 답변 내리기 어려운 스스로 정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바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뭐 교수님께든 혹은 뭐 행정실에든 어디든 확인을 해 본 후에 예를 들어 24시간 이내에 답을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조금 보류를 하고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답변을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팁은 기자재는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제를 일으키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시간을 지연하는 듯한, 수업에 쓰여야 할 시간을 소비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미리 들어가셔서 체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TA의 필요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A 필요 역량은 저희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이제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TA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TA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려서 그 응답을 정리를 한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전공 지식의 이해 능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소통 능력, 리더십, 시간관리 능력, 외국어 능력, 성실성, 위기 대처 능력, 친화력 등 8가지 역량을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이 8가지 역량에 대해서 지난 학기에 저희가 이제 지금과 같은 TA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당시 TA 활동을 시작하는 지점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8가지 역량 중에 본인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가장 많이 나온 게 외국어 능력이었습니다. 국제어 강의 TA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시는데 국제어 강의는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어야 됐다 보니까 전공 지식을 이제 외국어로 말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응답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통 능력이었습니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건데요. 소통 능력이 두 번째로 나오고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학생들과의 친화력도 본인에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시간관리 능력, 저희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TA로서 가장 이제 그 TA 활동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으로 시간관리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몇 가지 역량들이 TA로 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하고 또 부족하다라고 하는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A 교육 내용에 관한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학습 동기 유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학습 동기 유발 전략은 이 비디오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동기 유발 전략은 켈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켈러라고 하는 학자가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A, R, C, S 네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A는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뭐 탐구심, 유머를 불러일으키는 거, 변화를 주도하는 것, 참여를 도모하는 것,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든다거나 하는 것 등을 주의 집중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비디오를 튼다거나 굉장히 뭐 친숙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라고 하면 주의가 모아지고 그러고 나서는 저게 뭘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습 동기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렐러번스, 관련성이라고 우리말로 하는데요. 학생이나 학생의 경험 등과 관련을 맺고 있으면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경험과 관련된 거 혹은 뭐 모범을 보인다거나 그리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와 매칭을 시키는 그런 내용을 다룬다라고 한다면은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학습 모형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C는 confidence, 자신감입니다. 이건 비교적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한데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지 이걸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이 되니까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전략들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선수 과목에 관한 거죠. 혹은 선수 지식에 관한 거. 그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아, 나는 저기 도달하지 못해라고 생각해서, 지레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기대 수준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난이도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도 컨피던스와 관련된 되게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굉장히 계속 어려운 문제만 제시를 한다면 나는 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양하게 제시하는 게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전략으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S, 만족감입니다. 만족감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이라기보다는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학습 동기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예상치 않지 못한 그러니까 보상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 등등이 자신감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이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켈러 모형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ARCS와 관련돼서는 지금 비디오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PDF로 지금 말씀드린 교육 내용을 PDF 자료로 올리고자 하는데, PDF 자료에는 좀 더 구체적인 구체적인 전략을 우리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로 하시는 것과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TA로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실 활동이 TA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활동계획서는 뭐지 내가 무슨 활동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TA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성균관대학교 모바일 포털 랩에 들어가셔서 수업계획서 담당하시는 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살펴보시고, 혹은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수업계획서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수업계획서의 정한 범위 안에서 TA로서의 역할, TA 활동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TA로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커버하기에는 좀 넓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학에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저희 교육개발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교육개발센터는 학습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어떤 학습 동기나 학습 전략, 학습 방법 등의 구체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직접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뭔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은 저희 센터의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학습법 워크샵이나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전문 기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수학과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어떤 학습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학교육학습센터를 안내해서 그쪽에서 보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카운슬링 센터, 그리고 장애학생 지원센터, 학습과 직접적이진 않지만 다른 어떤 이슈가 있다면 양성평등센터, 성균어학원 등 언어의 문제는 성균어학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은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제 필요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안내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TA 활동에 대해서 TA의 역할, 그리고 TA 활동 전략, TA에게 필요한 역량, 학습 동기 유발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무처 학사 운영팀 이세롬입니다. 2019학년도 2학기 개설 교과목의 담당 TA분들께 주요 학칙과 학사 일정, 그리고 염두에 두실 것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교육 영상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TA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2학기 주요 학사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TA가 알아야 할 학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TA 활동에 요구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TA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은 지난 학기 강의평가의 주관식 답변 중에서 TA에 대한 답변 내용을 추린 것입니다.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TA 분들과의 소통입니다. 질문 게시판 등을 통해 질문을 했을 때 TA의 답변 그리고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2학기에 수업 TA를 담당하시면서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학기 주요 학사 일정입니다. 학기당 수업은 총 16주로 진행되며 8주차에 중간시험, 그리고 마지막 16주차에 기말시험이 진행됩니다. 수업의 담당 교강사께서는 기말시험 주간인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성적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최종 2학기 성적 확정일은 2020년 1월 7일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칙 중 성적평가와 재수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 모두 학사 과정에 해당합니다. 재수강의 경우 성적이 C+에서 F에 해당하는 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규정 중 최초 수강 후 4학기 이내에만 재수강이 가능하다, 혹은 재수강은 한 번까지만 허용한다라는 규정은 변경되었고, 현재는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수강한 강의는 최대 B+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교의 성적평가 방식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학생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에서 수강 인원이 적으면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 처음부터 절대평가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일반적으로 A등급은 30% 이내, 그리고 A와 B 등급의 합은 65% 이내로 합니다. 다만 23조 2항에서 보여지듯이 특정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 과목, 수강 인원이 19명 이하인 과목, 그리고 국제어 수업 등의 경우 A등급은 50% 이내, A와 B 등급의 합은 90% 이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출결입니다. 지난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전자출결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보여지는 화면은 전자출결 시스템이 최초에 도입되었던 2018학년도 2학기에 발행되었던 뉴스레터입니다. 웹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자출결 시스템으로 접속 가능하며 본 시스템에서 교수님께서는 출결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출결 기기가 설치된 103개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이 기기에 학생증을 태그하거나 앱으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출결 기기를 이용할지 여부는 교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으며 기존에 하던 대로 종이 출석부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방식을 적용할지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사 운영팀에서 지급하는 대단히 TA 장학금을 수령하기 위해 TA분들이 해주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교육 영상을 보신 후 요약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정해진 기한에 맞춰 GLS상에 활동 계획서와 활동 보고서를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상세한 제출 일정과 GLS 접속 경로는 TA 대상자분의 개인 메일로 별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양식이 제출하셔야 하는 TA 활동 계획서, TA 활동 보고서입니다. 해당 양식을 GLS에서 다운받은 후 작성하시어 다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강좌당 지원금은 보여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에 해당하는 TA 지원금은 GLS에 등록해 두신 장학금 계좌로 2020년 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약 보고서와 활동 계획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 지급 장학금의 10%를 차감하며 활동 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학금 이중수의 금지 조항에 따라 대학원 연계 장학생은
TA 지원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학사바로센터 1811-8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